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일단은 기영쌤 이거 화면 공유 되는지 테스트 바로 해보시고요. 마이크도 켜보세요, 기영쌤. 그리고 카메라 켜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카메라 켜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나오네요. 뭐 기영쌤 준비 다 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선생님들 뭐 제 목소리도 들리고 기영쌤 목소리도 잘 들리시죠? 네네. 오늘은 그 뉴만 고락 파트를 리뷰를 할 거고 슬라이드가 16개인가요? 어, 16개? 18개? 18개입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길어봐야 한 1시간 정도 걸릴 거고요. 일단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체크하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사실 북 리뷰고 고락은 뭐 거의 외워야 되는 거라 크게 질문이 있을 만한 그러니까 여지가 있을 만한 것들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질문이 아니더라도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나 설명을 한 번만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끝나고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지금 2달을 준비했어요. 발과 발목을. 이거 지금 발표 리허설만 몇 번 했죠? 나랑 한 5번 했나? 그 정도 한 것 네. 같습니다. 많이 미안해, 많이 혼내서. 열심히 이제 준비했으니까 선생님들도 좀 잘 들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예, 대충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시작하시죠. 네, 저도 음소거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발목과 발에서 고락과 관절학을 맡게 된 김기영이라고 하고요. 드림메이커에서 지금 활동 중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고락과 관절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든 PPT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영역에서 오늘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지를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뼈와 관절들을 하나씩 읊어드리고 그 뼈와 관절의 특징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면은 목도리가 아니면은 목도에서 그 양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됐다. 인대 부분들도 다 인대 부분까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발의 영역이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레얼풋이라고 하는 발 뒷부, 그리고 미드풋이라고 하는 발 중간부, 포어풋이라고 하는 발 앞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오늘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이 발 뒷부. 지금 이름에서부터 좀 색깔이 다른 게 보이시죠? 그래서 발 뒷부에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 뒷부에는 이 탈로쿨라 조인트라고 하는 목말 종아리 관절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테일러스라고 하는 목말뼈, 그리고 뼈로는 칼케니어스 발꿈치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스와 칼케니어스 목말뼈와 발꿈치 뼈가 같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서브탈라 조인트,
목말 및 관절이 있고요. 그리고 발 중간부로 넘어와서는 트랜스버설 탈살 조인트라고 하는 가로발목뼈 관절, 그리고 그 앞으로 탈살스라고 하는 발목뼈들, 그리고 발 앞부로 넘어가서는 발 허리뼈 메탈탈살스라고 하는 발 허리뼈들과 팔란지스라고 하는 발가락뼈까지 이렇게 영역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발 뒷부를 중점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우선 각각 뼈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발 뒷부에 있는 이 테일러스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이 테일러스는 이 도르래면이라고 하는 트로클리아라고 하는 도르래면을 가진 것이 특징이고요. 볼록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앞으로 사선으로 머리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칼케니어스라는 발꿈치 뼈가 있고요. 이 앞쪽으로는 발배뼈는 테일러스 앞쪽에 있습니다. 나비큘라라고 부르는 발배뼈가 있고요. 그리고 칼케니어스 발꿈치뼈 앞쪽에는 입방뼈가 있습니다. 쿠보이드라고 부르는 입방뼈가 있고요. 그리고 발배뼈 앞쪽으로 가시게 되면 쐐기뼈가 3개의 쐐기뼈가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미디얼 안쪽 쐐기뼈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미디엇 중간, 그리고 가쪽 레터럴 쐐기뼈, 이렇게 3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쐐기뼈들 앞으로 발허리뼈들이 하나씩 붙고요. 입방뼈에 2개의 발허리뼈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발가락뼈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발허리뼈에 붙는 발가락뼈는 엄지발가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2개의 발가락뼈가 붙고요. 그리고 나머지 2번째부터 5번째 발허리뼈에는 3개의 발가락뼈가 붙습니다. 그래서 총 14개의 발가락뼈가 있고요. 발가락뼈 같은 경우에는 엄지에만 디스탈 먼쪽, 그러니까 프록시말 몸쪽 발가락뼈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발가락뼈에는 미들 중간 발가락뼈가 하나씩 더 있어서 총 14개의 발가락뼈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스, 지금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발뼈 다리뼈와 붙는 이 탈로쿨라 조인트, 테일러스와 탈로쿨라 조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테일러스 밑으로 칼케니어스가 붙는 서브탈라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 중간부로 넘어가게 되면 트랜스버스 탈살 조인트라고 했는데, 이 트랜스버스 탈살 조인트는 또 2가지로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테일러스와 아까 목말뼈, 그리고 나비큘라 발배뼈가 붙는 목말 발배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로 나비큘라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붙여서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칼케니어스, 지금 이 옆에 그림으로 보시면 좀 더 쉬운데, 이 발꿈치뼈와 입방뼈가 붙는 발꿈치 입방 관절까지 해서 칼케니오 쿠보이드 조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비큘라 앞쪽으로는 세기발배 관절이라고 해서 쿠네이폼의 쿠네오 나비큘라 조인트 세기발배 관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세기뼈들 사이와 쿠보이드 입방뼈와 그리고 나비큘라가 붙는 이런 관절면들을 다 합치는 이 쐐기뼈 사이 관절과 쐐기 입방 관절 복합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이 발 앞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발목 발허리 관절, 그리고 발허리 뼈 사이 관절, 발허리 발가락 관절, 발가락 뼈 사이 관절까지 해서 이렇게 발 앞부를 형성하고 있는 관절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먼저 제가 아까 강조드리는 부분 발 뒷부에서의 탈로쿨라 조인트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아까 다리뼈인 티비아 정강뼈라고 하고요. 그리고 피뷸라 종아리뼈라고 합니다. 이 2가지의 뼈는 각각 이 미디얼 말리어러스라는 안쪽 복사,
저희 지금도 아마 만지시면 만져지실 건데 안쪽에 있는 복사뼈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뷸라, 종아리뼈 밑으로 내려오면 레터럴 말리어러스라는 가축 복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목말뼈가 잠깐 보이는데 아까 트로클리아라는 도르래면을 설명을 드렸죠. 좀 볼록한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 목말뼈를 위한 관절면이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목말뼈를 위한 관절면이 있기 때문에 가 쪽으로는 조금 오목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게 딱 물리게끔 만들어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목말뼈의 머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나오는 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좀 그냥 또 다른 이름으로는 몰타이즈라는 장부초김 관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정도는 좀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탈로클라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을 지금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돌리기에 좀 적합하게 적합하게 나와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테일러스 목말뼈 아래쪽에는 칼케니어스라는 발꿈치뼈가 붙는데 그 발꿈치뼈와 테일러스가 붙는 섭탈라 조인트를 설명을 드리면 이 앞관절면과 중간관절면, 뒤관절면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 뒤관절면이 좀 더 크다는 것이 확인이 되실 텐데 발의 유연성을 위해서는 이 뒤관절면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절면들이 움직이는 영상을 좀 더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움직이는 영상을 따로 첨부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 막대기는 탈로클라 조인트를 나타내는 막대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탈로클라 조인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발등이 들릴 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발 아래쪽으로 내릴 때, 발바닥 쪽으로 내릴 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이 그림 자세히 보이진 않겠지만 이렇게 발등 쪽으로 굽히고 있을 때 동작을 나타낸 건데 발등 쪽으로 굽히고 있을 때 이 바깥쪽으로 살짝 빠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벌려지는 동작이 나오고요. 그리고 살짝 발등 쪽으로 들리는 동작, 그리고 발 바깥쪽으로 들리는 동작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이 관절에서 나타내고요. 근데 이 관절의 움직임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동작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동작이 나오지만 CKC라는 닫힌 사슬에서는 비교적 움직임이 좀 많이 제한되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움직임이 똑같은 움직임이지만 살짝 제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막대 같은 경우에는 서탈라 조인트, 아까 테일러스 목말뼈와 칼케니어스 발꿈치뼈가 발꿈치뼈에 만나는 관절면 서탈라 조인트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한 막대고요.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면에 땅을 대고 걷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걷는 동작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친 사슬이라고 하죠.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는 움직임이 많이 제한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뒤쪽에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제한되는 것이 그래서 뒤쪽 면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로발목 관절 트랜스버설 탈살 조인트라고 해서 발 중간부 넘어가는 관절인데, 이 관절면 같은 경우에는 이 목말뼈와 나비큘라가 만나는 이 오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말뼈가 아까 영상으로 확인하셨듯이 목말뼈가 움직일 때 같이 앞쪽으로 같이 움직여주는 동작이 잘 나올 수 있게끔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칼케니어 쿠보이드 조인트, 발꿈치 입방 관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울퉁불퉁하게 관절면이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관절면 때문에 아무래도 좀 움직임이 많이 탈로 내비큘라 조인트보다는 움직임이 많이 제한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가쪽이 좀 더 안정화가 되는 것을 또 아실 수가 있고요. 먼쪽 발목 뼈 사이 관절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 쿠네오 나비큘라 조인트라고 해서 쐐기뼈와 발베비가 만나는 관절면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타내져 있고요. 그리고 쿠보이드 나비큘라 조인트라고 해서 입방뼈와 발베뼈가 붙는 이 초록색 관절면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쐐기뼈들 사이와 그리고 입방뼈와 쐐기뼈가 만나는 이 관절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절면의 특징은 그림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가로활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가로활로 인해서 이 발에 부하가 걸린 걸 발 앞부로 좀 같이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허리뼈를 보시게 되면, 발허리뼈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이 머리 쪽은 좀 더 볼록하고 이 입방뼈와 쐐기뼈가 붙는 이 발목 발허리 관절 탈소메탈 탈살 조인트라고 합니다. 이쪽은 조금 평평한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 발허리뼈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 이 아래쪽을 보시면 좀 오목하게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오목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다리에서 저희가 걷는 과정에서 미는 동작에 있어서 이 발허리뼈의 힘이 가장 많이 부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가락 관절을 보시게 되면 발허리 발가락 관절 또 마찬가지로 아까 머리 부분과 만나기 위해서 오목한 형태를, 베이스 바닥 쪽은 오목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헤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오목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발허리뼈 사이 관절 같은 경우에도 이 식으로 인터팔란지얼 조인트라고 해서 앞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좀 주요 인대들을 설명드리면서 넘어갈 텐데요. 발바닥 쪽을 보시게 되면 칼케니어 투베리시티라고 해서 발꿈치 거침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꿈치 뼈 쪽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쭉 주행하게 되는 짧은 발바닥 인대와 긴 발바닥 인대가 있는데, 이 두 인대가 바닥 쪽 면을 좀 더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이 스프링 인대라고 하는 발바닥 쪽 발꿈치 발배 인대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그림은 이렇게 스프링 인대가 발꿈치 뼈에서 나비큘라
발배뼈 쪽으로 주행을 하고 있어서 안쪽에 그 강화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쪽과 바닥 쪽 강화를 해주는데 흔히 이제 평발이라고 하면 이 스프링인데 손상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인데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발 뒷부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세모인대와 가쪽 겨딘대라고 해서 겨딘대들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모인대 같은 경우에는 델토이드 리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모인대의 섬유들을 보시게 되면 TBO 정강뼈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나비큘라 발배뼈죠. 그래서 정강발배 섬유, 그리고 TBO 칼케니오, 그래서 발꿈치에서 정강 발꿈치 섬유, TBO 탈럴, 그래서 정강 목말 섬유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림에는 세 가지의 얕은 섬유들이 나와 있지만 이 스프링인대에 붙는 TBO 스프링 섬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쪽 섬유들은 안쪽에 있는 세모인대 같은 경우에는 안쪽 강화를 해주는 동시에 가쪽 들림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표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이 가쪽 겨딘대입니다. 가쪽 겨딘대는 흔히 말해서 ATFL이라고 하는 anterior 앞 탈로피뷸라 목말 종아리 리가먼트 인대입니다. 그래서 앞목말 종아리 인대와 뒤목말 종아리 인대 posterior 탈로피뷸라죠. 그래서 뒤목말 종아리 인대, 그리고 칼케니오 피뷸라 리가먼트라고 해서 칼케니오 피뷸라 발꿈치 종아리 인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겨딘대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세 가지의 겨딘대는 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가쪽 겨딘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모인대와는 반대로 가쪽을 좀 강화해주면서 안쪽 들림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표로 설명을 드리면, 이 세모인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탈로클라 조인트에서 움직임을 보시면 발등 쪽으로 들 때 그 가쪽 들림이 있고요. 그리고 가쪽 들림을 했을 때 이 세모인대가 신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쪽 겨딘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인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두 가지의 인대가 발목빔, 흔히 말해서 발목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발목빔에서 가장 많이 손상되는 인대 중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앞목말 종아리 인대, 아까 ATFL이라고 하는 앞목말 종아리 인대 같은 경우에는 안쪽 들림과 발바닥 쪽 굽힘과 안쪽 들림 모음에서 신장을 하고요. 발꿈치 종아리인대 같은 경우에는 발등 굽힘과 안쪽 들림에서 신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ATFL anterior 앞 목말 종아리 인대입니다. 그래서 anterior 탈로피뷸라 리가먼트 앞목말 종아리 인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쪽으로 다리가 왔다 갔다, 발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앞쪽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쭉 신장 되시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앞쪽으로 가는 이 병진 운동을 제한해주는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이 목말뼈가 돋는 역할뿐만 아니라 앞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손상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발바닥 쪽 굽힘에서 발바닥 쪽 굽힘에서 신장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가지 중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 posterior tallofibular ligament 뒤목말 종아리 인대입니다. 뒤목말 종아리 인대는 이 앞뒤로 움직임을 역시 제한하기 때문에
이 목말뼈가 앞뒤로 움직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이 인대들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CFL이라고 하는 칼케니어 피뷸라 리가먼트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뼈에서 이 종아리뼈에 붙는 이 인대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굽힐 때, 그리고 안쪽이 들릴 때 이렇게 신장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발목빔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어떤 움직임이 발목빔을 야기하는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모인대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쪽 들림을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부분은 오늘 좀 잘 알아가셨으면 하는 부분을 정리해드리면 이 목말 종아리 관절, 그리고 목말뼈와 발꿈치뼈가 있는 이 서브탈라 조인트, 이 두 가지 관절의 움직임과 이 두 가지 관절과 붙어있는 인대들이 어떤 식으로 신장을 하고 어떤 움직임을 제한해 주는지 정도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 질문 우선 먼저 해주십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고생했다고. 아, 그리고 네,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이게 아무래도 발 어렵잖아요. 발 이제 어려워서 기영쌤이 준비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그냥 좀 빠르게 한 5분, 10분 정도로 전체에서 우리 그러니까 현장에서 조금 더 밀접하게 쓰일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내용 전체에서. 그래서 기영쌤 이거 공유를 잠깐 꺼주세요. 네. 제가 선생님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정리 한번 간단하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영쌤이 잘 발표를 잘 해줬고 전반적인 맥락에서 우리 현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주요하게 많이 쓰이는지 포인트들만 좀 집어서 다시 빠르게 리뷰해 드릴게요.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뼈들은 다 이제 외워야 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테일러스랑 이 캘케니어스라고 하는 뼈고, 얘네들을 이제 이 용어를 모른다면은 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발 뒷부 리얼풋을 굉장히 강조했던 게, 우리가 걸을 때 가장 먼저 발 중에서 닿는 곳이 뒤꿈치잖아요. 이 뒤꿈치가 닿고 이 뒤꿈치로 중심을 잡습니다. 발 전체에서 보면은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이 발 뒤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발 뒤쪽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게 이 테일러스라고 하는 목말뼈 있죠. 얘는 보면 위에 티비아랑 피뷸라, 그리고 아래쪽엔 캘케니어스, 그리고 앞쪽은 이 트랜스버스 탈살 조인트, 이 세 가지 관절들과 함께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스가 발의 어떤 핵심적인 코어라고 봐도 이게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로크루럴 조인트와 서탈라 조인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특히 서브탈라 조인트의 움직임, 얘네들은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축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위에서 이 뒤쪽으로 AP축으로 약간 대각선으로 들어가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관절의 움직임에서 훨씬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살펴보시고, 이렇게 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회전이 좀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서브탈라 조인트에서는 많은 움직임으로 이 위쪽 하지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발 중간부나 앞부에도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 뒤부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발의 뼈들, 그 모든 것들, 특히 발목 뼈들은 다 이제 나와 있죠, 명칭들이. 그래서 요거까지는 충분히 좀 잘 우리가 암기를 좀 하고 있어야 되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가 발 뒤부죠. 그리고 이만큼이 발 중간부고 이만큼이 발 앞입니다. 발 허리뼈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 지금 발 한번 보세요. 발 보면은 왜 이렇게 위에 힘줄처럼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죠. 한 5개 보이는 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냥 발가락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면 지나가는 거 보일 겁니다. 발가락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그게 요거예요. 발 허리뼈. 그리고 발가락을 들으려고 했으니까 발가락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럼 발가락 움직이는 데가 이겁니다. 발가락뼈. 그래서 발 허리뼈를 메타탈살스라고 하고 발가락뼈를 팔란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내용은 아까 기영 쌤이 설명 잘 해주셨으니까 넘어가고, 다시 정리하면 팔란지스들, 메타탈살들이 발 앞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발 허리뼈라고 하죠. 얘네들도 7개고 손목뼈도 똑같이 7개라 발을 이제 설명할 때 손을 많이 씁니다. 저희 강사들이. 뉴만 책 처음에서도 나오지만 손등 이렇게 한 모양이 발등 이렇게 있는 거랑 이제 유사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발 허리뼈가 되고 요게 발 뒷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좀 툭툭 떨어뜨려 놓고 관절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발 뒷부랑 발 중간부, 발 앞부가 결합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제 하나하나 나눠서 들어갑니다. 앞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 탈로크럴 조인트, 서브탈라 조인트, 트랜스버스 탈살 조인트를, 이 세 가지 조인트를 굉장히 강조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었고, 탈로크럴 조인트를 먼저 이야기하죠. 탈로크럴 조인트는 당연히 테일러스인 목말뼈, 여기 이렇게 좀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스로실리아가 도르래로 이 볼록한 부분이 종아리뼈와 정강이뼈의 오목한 부분이랑 결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영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서 해보세요. 발목 막 이렇게 움직이고 돌리려고 할 때 발목을 위아래로 이렇게 까딱까딱 할 때 움직이는 관절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서브탈라 조인트, 뒤꿈치뼈랑 테일러스. 왜 이렇게 안 넘어가? 여기 이거 테일러스랑 뒤꿈치뼈, 캘케니어스랑 테일러스 연결되는, 여기는 움직이는 걸 우리가 느끼기는 힘들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거 느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는 축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로 젖혀지거나 아래로 내리는 움직임도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움직임도 되고 이렇게도 돌아갑니다. 그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롭게 나오는 관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간 트랜스버스 탈살 조인트, 특별히 이 중간에 있는 뼈들을 봤는데 지금 요 중간에 있으니까 뒤쪽이랑도 연결되고 발 앞쪽이랑도 연결되죠. 그래서 요 그림은 발 앞쪽이랑 중간이랑 연결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네이폼이라고 나오는데 큐네이폼과 나비큘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여주죠. 그게 바로 요게 합쳐지는 겁니다. 요게 합쳐지는 거. 이쪽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합쳐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 나비큘라는 또 테일러스 또 나오죠. 테일러스랑 붙고, 큐보이드는 캘케니어스랑 붙고, 당연히 큐보이드랑 큐네이폼 3개는 큐네이폼 3개, 큐보이드는 앞에 메타탈셀스, 발 허리뼈들하고 붙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앞에 뭐 있겠습니까? 발가락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발 허리뼈가 이렇게 오목하고 트랜스버스 탈살 조인트도 이 발 허리뼈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발에 우리 아치라고 하면은
발 안쪽에 세로로 긴 아치만 생각을 하는데 안쪽에 세로로 긴 아치, 안쪽에 세로로 긴 아치, 바깥쪽에 세로로 긴 아치, 그리고 중간에 이 가로활이 있어요. 기영쌤이 또 아까 강조해 주셨는데 슬라이드가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 이 트랜스버스 아치를 이 가로활이라 그래요. 이 가로활을 이루는 게 바로 이 발 중간부, 이 미드풋들입니다. 트랜스버스 탈살 조인트, 이 발 허리뼈들과 같이. 그래서 가로활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는 관절이죠. 네,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발가락이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가 발가락 뼈죠. 얘는 지금 엄지고 뼈가 2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는 뼈가 3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그 14개라고 구성되고 하나가 빠져 있는 게 바로 이 엄지는 그러니까 중간 뼈가 없어요. 엄지가. 뭐 이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중요한 게 여기 헤드라고 있죠. 그러니까 즉 메타탈살의 디지털 부위, 원위부, 그러니까 발가락이랑 연결되는 이 헤드 부근, 이 헤드 부근에서 힘이 전달됩니다. 걸을 때도 발을 우리가 이렇게 지면에 닿으면 헤드 이렇게 눌러서 차잖아요. 발가락이 이제 구부러지면서 휘어지면서 그때 이 눌려서 힘을 주는 게 바로 이 헤드 부분, 발허리뼈 이 원위 쪽에 발가락과 연결되는 쪽의 헤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이건 트레이닝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네. 그리고 요 인대들 요거는 저기 뒤에 뭐 근육에서도 훨씬 자세히 나오고 또 족저근막이 오면서는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보시고. 네. 인대들 경쌤이 설명 굉장히 잘 해주시고 영상도 잘 찾았던데요. 하여튼 잘 찾아서 보여주셨는데 얘네들 안쪽에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려 그러면 얘네들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걸 못 늘어나게 혹은 늘어나도 좀 안정적으로 관절들이 중심화를 이룰 수 있게 관절이 갑자기 삐끗삐끗 빠져나가면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기 위함이죠. 얘네들의 역할은. 그래서 안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바깥쪽으로 도망가려는 걸 좀 막아주는 거고 얘네 강조했던 바깥쪽에 있는 애들 바깥쪽 면에 있으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를 막아주려고 하는 애들인데 이 ATFL이라고 하는 안목말 종아리 인대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발목 삐었다 그러면 거의 이거나 아니면 이겁니다. CFL 손상이 가장 많아요. 이 고락적인 이유에서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왜 이렇게 이게 내게 아니니까 컨트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보시면 이 그림으로 잘 안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거 만져보시면 됩니다. 이 안쪽 복사보다 바깥쪽 복사가 더 아래에 있어요. 만져보세요. 양쪽 이렇게 발 들어가지고 좀 만지고 있는데 바깥쪽 복사가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깥쪽으로 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는 건 실제로 새끼발가락 쪽으로 발목을 이렇게 보내려고 해보세요. 그럼 많이 못 갑니다. 발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을 막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반대로 안쪽은 공간이 좀 더 있어서 안쪽으로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목을 삐면 발 안쪽이 이렇게 꺾이면서 삐게 되죠. 그럴 때 이것을 제한해주는 인대가 바로 아까 보셨던 이 ATFL과 이 CF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목은 한 번만 삔 사람은 없죠. 한 번도 안 삔 사람은 있어도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삐게 되는 걸 크로닉 앵클 인스테빌리티라고 해서 저희가 뉴먼 북 리뷰 끝나면 바로 임상과 관련된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재활운동법까지 살펴볼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지금도 이 인대 설명에서도 그렇고 관절 설명에서도 그렇고 그냥 인대를 뭐 예를 들죠. 안테리어는 우리가 해부학적인 방향 용어니까 다들 아실 테고 탈로가 뭡니까? 탈로가 또 테일러스예요. 그리고 이 피뷸라는 종아리뼈죠. 그래서 결국 테일러스와 종아리뼈, 그러니까 테일러스와 피뷸라를 연결해주는 리가먼트가 인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이 이름들이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관절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테일러스랑 캘케니어스랑 결합되는 게 서브탈라 조인트라고 했잖아요. 서브가 아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서브웨이처럼 지하철처럼 아래에 있는 뜻이니까 테일러스 아래에 있다 그래서 서브탈라 조인트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절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캘케니어스와 큐보이드랑 연결되는 관절 얘네 이름도 캘케니오 큐보이드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관절들을 형성할 때 인접해 있는 뼈들의 이름들을 따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인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들은 꼭 반드시 좀 외워주시고 어제 기영쌤이 주신 그 슬라이드 혹은 뭐 저기 다른 기능해부학 책이나 아니면 뭐 굉장히 자료들은 많으니까 최대한 상세하게 어제 기영쌤이 주신 게 요거였죠. 여기에 있는 이 근육들까지는 뭐 아직 괜찮고요. 뼈들 정도만이라도 좀 더 자세히 외우시면은 수요일에 우리가 이 뼈들, 관절들 움직임에 대해서 공부할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아마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영쌤도 마이크 켜고 아는 건 선생님이 답변을 해야지 왜 마이크를 끄고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고 있어. 질문. 네. CFL 통증 우선. 의료사고요? 쭉 의료사고가 뭐 어떤 건지를 몰라가지고 뭘 추천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스타일로드의 혜빈 선생님 스타일로드의 크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스타일로드에 붙는 게 피뷸라리스 브레비어스가 붙거든요. 이 둘째 종아리근 이게 이벌전 시키고 그러니까 인벌전을 이센트릭으로 제한해주고 그 근육들이 붙기 때문에 얘네들도 당연히 발의 움직임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을 계속 많이 차고 지면에 컨택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뼈는 계속 마찰이 되고 부딪히게 되면서 또 이상한 기형한 형태로 좀 자라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충격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더 훨씬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랑 좀 비슷한 게 그 쇼트트랙이나 빙상 종목에 있는 선수들이 이 스케이트를 굉장히 발에 딱 맞는 걸 신잖아요. 그래서 발등 쪽에서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끈이랑 이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스케이트 이렇게 혓바닥처럼 생긴 거 표현이 좀 저급하네. 하여튼 걔네들이 이렇게 좀 부딪히면서 이쪽 발등 쪽에서 굉장히 좀 피로하거나 아픈 통증을 많이 좀 보고를 합니다.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ATFL, CFL 통증 요 요거는 저희가 그 CAI 만성 발목 불안정성 여기 이 내용에 다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조금 같이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경이 그럼 피뷸라 nerve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외측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요거는 어, 발목 움직이긴 움직이세요? 아, 감각이 없다고. 움직이긴 하는데 감각이 없다. 아하. 우선은 현 선생님은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케이스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많이 실시하는 게 그 신경 가동술이라고 하자 혹은 신경 스트레칭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무부하 상태에서 이벌전 시키고 이센트릭으로 버티면서 뭐 이런 트레이닝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새끼발가락 벌어지고 새끼발가락 잘 움직이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무릎을 완전히 폈을 때 무릎 관절에서 외회전이 살짝 생기대. 네네 맞습니다.
배측 굴곡이나 저측 굴곡 했을 때 관절에서 살짝 회전이 생기는 게 맞고요. 다음 시간에 그 관절 운동 형상학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텐데 발은 그 배측 굴곡과 저측 굴곡이라고 이 지칭을 한다 하더라도 세지탈 플레인, 그러니까 배측 굴곡과 저측 굴곡은 세지탈 플레인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세 가지 관절면의 결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가지 면에서만 절대 움직임이 잘 일어나진 않습니다. 대신 뭐 예를 들어 탈로크루럴 조인트 같은 경우는 배측 굴곡이나 저측 굴곡에 유리하게 좀 움직이죠. 그 축이 아까 보셨다시피 이쪽이 메디얼이고 이쪽이 레터럴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약간 이 배측 굴곡, 저측 굴곡에 조금 더 유리하게 움직이긴 하나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시플렉션을 배측 굴곡하게 되면 약간 좀 벌어지게 되고 플랜터 플렉션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새끼발가락이 아래로, 그러니까 발이 안으로 좀 들어가게 되고 돌시플렉션 하면 새끼발가락이 좀 이 위쪽으로 바깥쪽으로 좀 벌어지게 되죠. 약간 회전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피로골절에 관한 책 특별히 이걸 주제로 한 책은 저도 보지는 못한 것 같고 재활 관련되어 있는 책들에서 본 것 같고 많이 필요하다면은 뭐 저기 논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또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기영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네. 그리고 또 뉴만 자체를 처음 보는 사람이 제가 발부터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냥 음, 네. 좋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잘했어요, 기영쌤. 잘해서 처음 하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잘했고 또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발의 그 움직임들에 대한 것들을 볼 겁니다. 지금 아까 현석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발은 하나의 면에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서 이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좀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정말 즐거웠고 다음은 수요일 밤 11시입니다. 네, 수요일 밤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기영쌤도 인사하세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다음 뭐 또 할 때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이 준비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